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렇게 고풍스러운 성곽을 보고 있자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온 기분인데요. 그런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상상도 못할 재미난 공간이 펼쳐진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구경 가실까요? 마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공간들이 감성 돋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면천읍성으로 나들이를 떠나봅니다. 면천읍성 안에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작은 미술관입니다. 와, 작품이 엄청 많네.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에 푹 빠지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시골에 있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정말 아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어서 놀랐어요. 아, 네. 지금 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 미술관을 하게 된 거는 우연히 이 폐 우체국 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체국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다 미술관을 하게 됐는데 이곳에 누가 올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고 저희가 어떤 때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평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시 공간 외에도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곳곳에 쉼터를 조성해 놨는데요. 한때 주민들에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주던 우체국은 이제 예술의 향기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누구예요? 따라가 보실래요? 네. 가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갈래요. 저마다 미술 도구를 가방에 넣고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이분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당진 시민들로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미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멋진 장면이 연출될지 몰랐어요. 뭔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미술관이 그냥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능력도 개발하고 그렇게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수업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수강생들.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다들 그림 솜씨도 좋으시죠? 전공을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두도 못 내고 그러던 차에 마침 이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다 자유로움을 느낀다거나 제가 삶이 좀 더 긍정적이 되고 활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 사이에서 저도 그림 그리기에 동참해봤습니다. 우와, 너무 잘 그렸어. 정말요? 혹시 미대 전공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림 너무 잘 그렸으니까 이제 맛있는 곳도 한번 찾아가 봐요. 안 그래도 지금 그림 그리면서 에너지를 조금 썼더니 배고파졌는데 맛있는 곳 어디죠? 관장님의 안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입구에서부터 파란색 우체통이며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 곳입니다. 안에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느낌이 색다른데요. 이곳은 100년 전 지어진 면천 최초 우체국을 카페로 개조한 곳입니다. 교환! 거기 지연이네 연결해주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빵이네! 얼른 가봐야겠다. 빵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이거 빵 아닌데요? 에이, 빵순이는 못 속여요. 이거 누가 봐도 빵인데요? 이거 찰떡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눈에 봐서는 견과류가 듬뿍 올라간 고소한 빵처럼 보이죠. 그런데 손으로 뜯어보면 찰기가 느껴집니다. 쫄깃쫄깃해요. 좀 맞네. 딱 찹쌀로만 만들어요. 매일 우리쌀로 만든 건강한 우리 떡입니다. 건강 간식이네. 겉에 그 빵 느낌은 그대로 있으면서 속에는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 쫄깃한 떡식감까지 함께 있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맞아요. 오븐에 구워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떡입니다. 사장님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탄생한 다양한 떡들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을 저격합니다. 오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손님분들이 와가지고 떡빵 주세요, 빵떡 주세요 되게 많이 하세요. 떡빵이냐 빵떡이냐. 네.
즐거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가정집처럼 보이는데요. 안에는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책을 무척 좋아하는 주인장께서 오래된 집을 개조해 책방으로 꾸며놨는데요. 누구나 음료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도심에서 이런 작은 책방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기 면천에 와서 만나니까 굉장히 정겹고 너무 반가운데요. 책을 좀 많이 좋아했었고요. 책방을 오픈을 하려고 작은 책방들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이제 장소를 좀 찾는 중에 이 마을에 이제 와보고 이 집을 선택을 했던 거죠. 이곳은 원래 지어진 지 60년 된 자전거 가게였다고 해요. 1층에서는 자전거를 팔고 2층이 주인집이었는데요. 골격을 살려서 이렇게 멋진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면천 읍성안의 명소로 사랑받기를 바라봅니다. 달콤한 향기를 따라 찾아간 곳은 면천 두견주 전수관입니다. 두견주는 면천 지역 주민들에 의해 대대로 전승돼 온 면천의 자랑입니다. 아이고, 두견주 한 잔 맛보셔야죠. 아니 안 그래도 이 달콤한 향이 한 잔 당기더라고요. 그래요? 면천에 오셔가지고 두견주 맛보지 않으면은 면천 온 곳이 아니죠. 두견주는 찹쌀에 진달래꽃을 넣어 맛과 색, 향이 뛰어난 우리 전통 술입니다. 고려 개국 공신이었던 복지겸 장군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이 서려 있는 술로 우리나라 3대 명주 중 하나이자 국가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회장님 이 냄새에 취할 것 같아요. 원래 술이라는 게 냄새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또 요 빛깔에 취하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견주는 요 세 가지를 다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밑술을 빚어 발효와 숙성을 거친 후 영롱한 빛깔의 두견주가 나오기까지 무려 10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진짜 이 향에 취하네요. 먼저. 향기에 이어 맛은 어떨까요? 이 입안 가득 향이 싹 퍼지는 게 아니 지금 정말 더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 봄의 향기가 살랑살랑 불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술이 우리나라의 국가 3대 명주의 하나예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가 주요 행사의 만찬주로도 많이 사용된 술입니다. 계속 먹고 싶죠? 식사 전에 약주를 드셨으니까 이제 식사를 하셔야죠. 이 면전에 술을 마셨으니까 면전에 밥도 먹어봐야죠. 그렇죠. 면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여름의 별미 콩국수입니다. 면천에서 이 콩국수가 유명해진 거예요? 네, 처음에 유래는 어떤 할머니가 시작을 해서 이 맛이 있고 많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식당이 한두 곳 이렇게 생겨서 지금 면천은 면천하면 꽈리고추, 콩국수가 최고 손 꼽고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드셔보세요. 네. 국물부터 걸쭉함이 느껴지는데요. 고소한 콩에 거친 느낌이 하나도 없고 그 걸쭉한 크리미 속도 같아요. 국산 콩으로 새벽마다 삶아서 파루치를 만들고 있어요. 진한 국물과 면은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와, 면이 이렇게 쫄깃쫄깃해요? 국수라고 다 같은 국수가 아니고 나의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쫄깃거리고 맛있는 겁니다. 면도 직접 만드시는데요. 하루 전 반죽을 해서 숙성 과정을 꼭 거쳐야만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하고요. 사장님표 열무김치도 이 집의 자랑입니다. 국수에 말아서 이렇게 해서 드세요. 콩국수와 열무김치를 한 입에 넣어보는데요. 맛나죠? 와, 더 맛있다. 담백하고 약간 달달한 콩국수에다가 새콤하고 이 끝맛이 매콤한 열무김치. 네, 진짜 잘 어울리네요. 어쩜 이렇게 김치도 잘하세요? 그냥 만들어요.
시원하고 고소한 콩국수에 한 가닥 남아있던 더위마저 저 멀리 달아나고요.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오늘 당진시 면천면에서 이곳저곳 둘러보면서 이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여름철 별미죠. 이 콩국수로 더위까지 싹 날아가는 것 같은데요. 당진시 면천면에 와서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읍성 안에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채워가는 예스런 공간들. 주민들의 삶 속에 함께 자리해 보석처럼 더욱 빛나고 사랑스러운데요. 오래된 것들의 아름다움과 정겨움을 느끼고 싶다면 당진 면천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쫙투더 현투더 국 김투도 밥투도 맛집. 나 선생 밥 먹었어? 밥? 무슨 밥? 김밥? 어느 곳을 먹을까? 제주를 쏙. 평범함은 가라. 속재료부터 맛과 모양까지 제주의 특별함을 담은 김밥 총출동. 제주 이색 김밥 로드 지금 떠나보아요. 서귀포시 표선면, 이곳에 첫 번째 이색 김밥이 있다고 하네요. 좌 선생과 함께하는 제주의 김밥 투어. 여기는 메밀 전문점입니다. 메밀 전문점에서 김밥을. 아니 진짜요? 메밀 전문점에 김밥이요? 이건 분명 김밥 모양이긴 한데 그렇다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메밀? 여러분 봐보세요. 김밥이 밥이 없네요. 밥이 없어. 제가 식초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푹 찍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향긋해요, 식초가. 먹어볼게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싹 퍼져요. 꼬들꼬들한 면도 좀 있네. 메밀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면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100%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직접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공 공장도 있어서 직접 면도 뽑으시고. 메밀 최대 생산지가 제주라는 것 이제 다 아는 사실. 제주에서 나는 메밀을 사용해 특수 공법으로 면을 만들고요. 그걸로 다양한 면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자 선생, 면 요리도 먹는 거예요? 또 김밥 먹으러 와서 또 면치기 할 줄 몰랐네. 근데 김밥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에 어울린다. 라면에 어울린다. 쫄면에 어울린다. 메밀이 이게 탁탁탁탁탁탁 씹히는 맛이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구수하다라는 느낌을 든 적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외국의 이태리의 파스타가 전 세계 음식이 됐듯이 제주도의 이런 메밀 음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 우리 직원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와. 우리는 열심히 먹어주면 돼. 제주 메밀 최고예요. 몸에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자선색 이색 김밥 투어 두 번째는요. 서귀포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선생과 함께하는 제주도 이색 김밥 투어. 이곳은 서귀포 동홍동. 서귀포 동홍동 엄청 맛있는 곳 많죠? 그런데 정말 독특한 김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인데 사장님? 근데 이게 김밥이래요. 김밥에 대한 편견은 금물. 각종 재료를 샌드위치처럼 쌓아 올려 만든 김밥 샌드. 모양을 잡고 포장한 뒤 반으로 뚝 썰어내면 이거 김밥 맞죠? 고르는 속재료에 따라 무한 변신 가능. 흑돼지, 참치, 고등어, 건강 키토 김밥까지. 먹으면 돼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밥 대신 계란 듬뿍을 키토 김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먹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안에 햄도 있고, 응? 치즈, 양상추, 응? 씹는 식감은 샌드위치. 와. 소스는 옵션. 취향대로 뿌려 먹으면 이게 또 맛이 확 달라집니다. 또 소스가 이게 또 매력이구만. 달콤, 새콤, 매콤도 있다. 매콤. 매움이 싹 올라와. 두루치기 김밥입니다. 제주도 두루치기 유명한 거 아시죠? 흑돼지 두루치기 김밥. 양념한 흑돼지 두루치기를 아낌없이 넣어준 김밥. 고추냉이 소스를 싹 발라서 한 입 베어 물면 그 맛 알죠? 채소에 햄에 계란에 거기에 김에 다 있어. 내장이야. 오, 안에 깻잎 향도 싹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자, 이번엔 무슨 김밥일까요? 속재료가 조금 특이하다 싶은데 고등어랍니다. 서귀포 바다의 싱싱함이 통째로 들어갔네요. 아까 고등어 만드는 거 보면 고등어도 꽤 많은 양이 들어가요. 보세요. 고등어가 거의 반마리? 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줘. 반마리 정도가 이렇게 싹. 그러면 이거 뼈가 엄청난데. 연어 가시고. 아, 연어 가시 뽑듯이.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 놨는데. 고등어 비린내 전혀 일로 안 나요. 특제 간장 소스에 이렇게 잘 졸이셨대요. 요리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사장님들 되게 좋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식당 사장님들의 이런 마음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고등어 김밥도 있어요. 다음에 또 어떤 김밥이 나올지 또 기대되는구만. 다음에 또 찾아오겠어. 좌선생 제주 김밥 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는 한림읍입니다. 정말 여기는 좌선생의 최애 김밥집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부터 먹었죠. 25년 전통의 김밥 맛집입니다. 25년 달인의 김밥 솜씨 한번 볼까요? 스피드는 기본, 맛까지 놓치지 않는데요. 계란김밥이 뚝딱이네요. 이번엔 이 재료 뭘까요? 바로 오돌뼈입니다. 김밥에 오돌뼈라니 이 조합 실화인가요? 25년 달인의 손맛 진짜 궁금해지네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계란이라서 너무 부드러워. 이상하게 꼬다리 좋더라. 응? 이 꼬다리에 이렇게 나온 이 재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들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식감이 오독오독오독.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궁채김밥. 부드럽고 아그닥아그닥하고 오돌뼈에 여러분 식감 아시죠? 90만 원 해도 먹어보겠습니다. 오돌뼈 굴김밥 독특합니다. 이야, 오돌뼈, 오돌뼈. 오돌뼈 터졌다. 오돌뼈 뚝뚝뚝뚝. 그런 느낌. 그래서 매운 향이 좀 싹 와. 응? 그래서 계란의 부드러움이 또 이게 또 잠재워지고 있어. 와, 오늘 김밥집들 다 돌아다녀 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연구하고 끝까지 연구하고 고객분들한테 더 맛있는 거 드리려고 노력하고. 야,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박수. 먹고 있는 좌선생에게도 박수. 잘 먹겠습니다. 3단 콤보로. 김이 하나로 품어 새로워지는 김밥. 언뜻 평범하지만
그 안에 깃든 정성과 열정만은 비교 불가. 메밀에서 샌드위치 김밥, 25년 달인의 손맛까지 제주의 이색 김밥 드시러 오세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50번째 생일을 맞이한 시루섬이 고향인 사람들 이야기.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50년에 만났으니까 뭐. 영화나 일찍에 애들 적에 만났는데 이제 다 보니까 같이 쉬고 같이 놀고요. 그들이 다시 50년 만에 고향으로 모인 이유가 있을까요? 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배를 향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친근하게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어디론가 떠날 배에 몸을 실어봅니다. 생각이 나냐? 아이고 참 키가 엄청 작아졌어. 고향 사람들 한 50년 만에 진짜 뭐 다시 만난다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 또 못 보던 안 보던 사람도 안부도 물어보고 진짜 반갑죠. 옛날 고향 친구들, 동생들, 형님들, 뭐 아저씨의 삼촌 다 만났으니까. 단양읍 증도리에 속해 있던 6만 제곱미터 면적의 시루섬.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곳인데요. 50년 전 그들은 시루섬의 주민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곳, 고향 땅 시루섬입니다. 설렜는데 너무 설레면서 옛날 생각하면 슬픈 것도 있지만 설렌 것도 많지. 물과의 사투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시루섬은 물에 잠겨 흔적도 희미합니다. 그것이 못내 아쉬운 듯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다 잠겼어요. 소나무하고 물탱크만 조금씩 남고 거의 다 잠겼어요. 뭐 아수라장이었죠. 중북 단양군 남한강의 황무지섬 하나. 이곳은 원래 소금뱃길로 상인들의 뱃노래가 끊이지 않을 만큼 부흥했던 곳이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던 1972년 8월 19일 태풍 베티가 몰고 온 폭우로 남한강이 범람했습니다. 44가구 250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던 시루섬은 침수됐고 불어난 물을 피해 마을의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은 지름 5m, 높이 6m의 물탱크뿐이었습니다. 물탱크에 올라선 주민들은 서로를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며 14시간을 버텼습니다. 100일 된 아이는 압박을 견디지 못해 숨지고 아이 엄마는 주민들이 동요할까 그 사실을 숨기며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대홍수를 버틴 시루섬의 기적. 그 아이는 이 자리에 없고 아이 엄마는 백발이 가득한 노인이 됐습니다. 여기를 들어온 때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비가 안 오고 달이 이렇게 보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안고 앉았었지. 앉았다가 아유 아줌마야 숨 있나 좀 봐 이러면서 손을 갖다 댄게로 애기가 숨이 없어 이러더라고. 내가 애기가 죽었다면 이렇게 들이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찡기서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왕 내 자식은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요. 물과의 사투 당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희생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천도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유명을 달리한 이웃 주민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은 반세기가 흘렀지만 여전히 아물지 못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뽕나무가 많은 시루섬은 그 당시 양잠업이 번성했고 수많은 잠업 연수생이 드나들던 시기였습니다.
이날도 마을에 있던 잠업 연수생 30명도 폭우를 피해 좁은 물탱크 위로 대피해야만 했는데요. 거기 이제 어르신분들이 저희들 먼저 올라가야 된다고. 할머니랑 애들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참 여기 오늘 진짜 모든 분들이 왔어요. 교수님, 유상수님, 시루섬의 기적이 낳은 50돌 합동 생일잔치.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물탱크 위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그 청년들, 30대 이 형님들, 그 형님들은 이제 그 바깥으로 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선으로 쓰고 해가지고 스크림을 짜가지고서는 이제 같이 행동을 다 같이 했죠. 유례 없는 비 피해로 단양을 비롯한 시루섬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과 이웃을 잃고 힘든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 뽕잎을 한 개씩 뜯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뽕잎을 한 개씩 뜯어가지고 뭐 이제 그 고추장도 있고 그걸 해서 뭉치가지고 주먹밥을 해가지고 이제 다 돌렸어요. 좁은 물탱크 위에서 마을 주민 160여 명이 힘을 모아 지켜낸 소중한 생명. 이기적인 마음 하나 없이 하나 되어 만들어낸 특별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루섬 그 242명은 그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생사를 가르는 그 위기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고 협력하고 단결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자기 가족, 옆집, 뒷집, 동네 사람보다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생명을 더 고이 귀하게 여기는, 먼저 올려보내는 그런 정신. 100일 된 남자 아이가 찡겨서 죽었는데 그 단합된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옆에 있는 아주머니한테 간곡히 얘기하고 마을의 일 또는 옆집 사람부터 먼저 배려하느라고 희생을 당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그날의 시루섬 사람들의 희생 헌신한 그 정신은 우리 단양의 정신입니다. 서양에는 타이타닉 정신이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시루섬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십 년 전 그날처럼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슴 아픈 그날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하다 못해 빵빵해지는 이 비주얼 들어는 봤나요? 먹어는 봤나요? 영궁순대 최고, 맛이 내끼래요. 우리 맛에도 딱이에요. 속이 꽉 찬 남자 뽀글이 최기죠? 아니죠. 속이 꽉 찬 순대, 예천 용궁 순대란 말씀. 한 입 맛보면 감동 그 자체. 오랜 시간 사랑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만 자그마치 50년 용궁 순대 앞으로 헤쳐모여. 아재도 어린이도 사로잡은 그 인기 비결을 찾아 오늘은 경북 예천으로 출동합니다. 경북 예천군. 여긴 유독 용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데요. 모두 예천의 명소로 손꼽힌다는 재미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용궁은 그 이름처럼 육지 속의 바다로 불린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지금 용궁에 나와 있습니다. 용궁. 아니 저기 무속 용궁 말고요. 예천군 용궁면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용궁면에 꼭 맛봐야 하는 향토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대. 순대를 맛본다는 건 기정사실?
그리하여 오동통안이 잘 빠진 주인공 찾아 전통시장으로 간 최기정. 그런데 이건 뭐 순대 반, 사람 반, 용궁 순대집 불난다 불나. 세상에나 여러분 이 줄 보이십니까? 이렇게 긴 줄, 식당 앞에 있는 이 줄 과연 무슨 줄일까요? 순대겠죠. 순대 축제니까. 와, 앞에 계신 분들은 곧 들어가시겠지만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아유 잠깐만, 여기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네. 지금 보니까 줄 제일 뒤쪽 편지인데 네.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한 3시간 기다렸어요. 3시간? 아우, 내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아 이렇게 기다려서 그래도 맛있다니까. 순대를 꼭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난 죽어도 먹고 갈 거예요. 영국 순대. 네, 화이팅! 파이팅. 오늘 기쁘게 순대 꼭 먹고 간다. 나는 꼭 먹고 간다. 아 이게 저기 담아가신 게 뭐예요? 예, 순대.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예. 얼마큼요? 배가 터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세상에나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도 좋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순대 사가니까 맛있게 먹자고 한마디 하세요. 야, 영국 순대 사랑하니까 맛있게 먹자. 사랑해. 오래 기다려도 오케이. 배가 터져도 좋다는 용궁 순대. 이리도 열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궁금해. 순대라고 뭐 다 같은 순대지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곳 예천 용궁까지 그 많은 분들이 순대 맛보려고 찾아오시겠죠. 네.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용궁에는 막창 순대라서 그래요. 그리고 용궁에서 나오는 싱싱한 채소를 넣고 이래서 진짜 쫄깃하고 어디 가도 전국에 어디 가도 용궁 순대 같은 맛은 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와서 한번 잡숴보세요. 잡뼈는 취급 불가. 돼지 사골만 써서 깊게 우린 육수? 신토부리가 아니면 말을 말어요. 10가지 넘는 속재료. 그것이 비결이라면 비결. 이야, 큼직한 순대를 그냥 한 번에 그냥 입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이십니다. 순대 맛 어떤가요? 영궁 순대 최고. 맛이 내끼래요. 대길이? 예. 아, 최고다 아닙니까 이거.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맛이 끝내줍니다. 너무 쫄깃쫄깃하고요. 순대가 탄력도 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놀러 오세요. 막창 순대 또 대령이요. 아주 그냥 젓가락 쉴 틈 없이 즐긴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용궁하면 순대, 순대하면 용궁. 아 이렇게 용궁 순대가 유명한데요. 근데 이 역사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우시장 옆에서 순대를 하다가 거기에서 용궁면에 이제 다 순대집이 밀려온 것 같아요. 전례가 30년도 넘어요. 여기 순대가 역사로 보면은 그때 처음에는 한 집이었었는데 거기 자꾸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은 순대집이 11집입니다. 5일장이 활발했던 1970년대 새벽에 열리는 우시장 특성상 아침을 거르고 오는 장꾼들이 많았고요. 비싸고 좋은 고기 대신 부산물로 만든 순댓국이 최고의 한 끼였다네요. 예천 용궁 순대하면 막창 순대. 오랜 역사를 지닌 향토 음식이라는 건 기정사실. 여기서 잠깐 막창 순대를 더 특별하게 즐기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3년 만에 열리는 용궁 순대 축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3년을 쉬다가 이제 겨우 이제 9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3년 쉬어도 지금 그래도 오늘 봐서는 성공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찾아오시니까 용궁 순대가 자꾸 번창을 해요. 아 진짜 용궁 순대 대박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지. 이번 축제도 대박. 대박. 순대 많이 먹고 갈 거예요. 오늘 축제 너무 기대돼요. 용궁 순대 축제 개막식은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요즘 누가 테이프 커팅식을 하나요? 순대 축제에선 순대 커팅식이죠. 한 입만 찼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시식은 공짜예요, 공짜. 이게 바로 예천의 인심 아닙니까? 순대 시식 맞죠? 예.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와 저도 받았습니다. 이야 그 유명한 용궁 순대
어떤 맛일까요, 이게? 야, 쫄깃쫄깃하고 정말 고소합니다. 무료 시식 코너의 할인 이벤트까지 이거 실화인가요? 뜨거운 축제 열기 속에서 나눠 먹는 정이 싹 트는 중입니다. 서울에서 왔거든요. 서울에서 외할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할머니랑 그래도 추억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네, 너무 최고였어요. 용궁 축제 처음 왔는데 입구에 들어오면서 청년회에서 생수 주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특히 순대 맛이 일품이었던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해서 내년에는 많이 오도록 홍보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축제에 갈 땐 큰 가방을 가져가라고요. 든든하게 배 채운 뒤엔 두 손 무겁게 돌아가는 게 국룰 아니겠어요? 용궁이 자랑하는 특산물 일단 골라보세요. 어이구. 와, 최고네, 최고. 여러분, 순대 축제라고 해서 순대만 있냐? 아닙니다. 맛있는 순대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 거기에 우리 지역 예천, 이 용궁의 특산품들도 한 자리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전 또 축제 즐기러 가야죠. 올해 축제를 찾은 사람만 약 2만 명. 이 정도면 용왕님만 반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천 막창 순대에 반했다고요. 날마다 축제 같은 그 맛을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 재밌게 즐기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경북 예천이 자랑하는 대표 음식 영동순대라는 건 기정사실. 오늘도 야무지게 먹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표정이 오늘의 이 맛을 말해주네요. 무슨 맛이지 눈치채셨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땀이 줄줄 나고 입안이 얼얼해지지만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 바로 매운맛. 오늘 매운맛의 진수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맵다며. 매콤한 맛의 프로가 되실 준비 되셨나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도 먹방을 향하는 열정을 막을 수 없는 화끈한 매운맛의 신세계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가 매운맛을 볼 수 있는 그곳 맞습니까? 네, 잘 찾아오셨어요. 오늘 어떤 매운맛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고 화끈한 매운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별빛이 내린다. 달콤한 매운맛의 주인공은 바로 매운 돈가스. 경쾌한 소리에 한 번, 고소한 냄새에 두 번 반하게 하는 그야말로 영롱한 자태인데요. 그런데 달콤한 매운맛의 비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 있었네 매운맛이. 그렇죠. 국내산 청양고추 있고요. 베트남 고추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산 마늘 있고, 네, 국내산 고춧가루, 네. 그리고 또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이게 뭐죠? 저희 가게 비법 소스입니다.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매운 소스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스 한번 만들어 보죠. 네. 매운 걸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네, 매운 걸 엄청 좋아해서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항상 캡사이신을 넣어 먹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매운맛을 찾게 되더라고요. 먹고 속이 너무 아파서 힘들다 이런 분들 안 계셨습니까? 처음에는 욕하신 분도 계셨어요. 너무 맵다고. 그래서 맵기 강도를 좀 줄인 거예요, 최근에는. 가늘게 빻은 거, 그리고 굵게 빻은 거. 베트남 고춧가루를 얇게 빻은 거. 고추도 매운데? 야, 매운 돈가스를 만드신 거예요? 돈가스는 조금 느끼하잖아요. 네. 그래서 매운맛을 같이 먹으면 느끼한 맛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총출동한 매운맛에 비법 소스까지 더해지면 화색 폭발한 느낌이에요. 와, 용암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른다는 지옥의 소스는 불 위에서 완성되는데요. 매운맛을 사랑하는 사장님답게 밥도 특별합니다. 알싸한 매운맛, 강황가루를 넣은 밥까지 더해주면 매운 돈가스 한 상 완성입니다. 어우, 침 넘어가네요.
이 소스를 찍어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매운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부어서 먹는 것이 오리지널이라고 하니까 부어서 제가 먹어보도록. 오, 매콤한 양념. 처음에는 매콤하게 나다가 뒷맛이 진짜 달콤함이 있습니다. 왜 달콤한 매운맛이라고 사용하셨는지 이해가 되네. 맛있어요. 계속 먹게 돼. 돈가스의 느끼함이 1도 느껴지지 않는 깔끔함. 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을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분. 절반 이상 먹으면 땀이 날 수 있습니다. 계속 포크가 가고 그와 더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확 낮아지는 느낌. 혀가 얼얼하고 땀샘은 폭발해도 또다시 도전 정신 발동시키는 매운맛. 오늘 매운맛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손님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매운맛의 매력 무엇일까요? 그 매운맛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청양고추 매운 거하고 틀리게 그걸 먹으면 왠지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래요. 이건 정말 좀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있더라고요. 조금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맛 때문에 즐겨 찾는 것 같아요. 이 매운 향기. 이 돈가스집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매운 향이 코를 툭 쏘는 게 이번에 좀 긴장 좀 되는데 어떤 음식이지? 중화 요리가 느끼하다는 편견은 버려라. 매운맛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이곳의 인기 메뉴 찹쌀 탕수육. 찹쌀옷을 입힌 돼지고기가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지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찹쌀 탕수육 1차 준비 완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 집만의 마성의 소스를 준비할 차례인데요. 자꾸만 손이 가게 만든다는 중독성 강한 특제 소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매운맛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통증만을 주는 화학적인 매운맛이 아닌 은은하게 올라오는 단맛과 입안을 깔끔하게 만드는 매운맛. 그 맛의 비결은 바로 국산 청양고추에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넣어준 매운맛에 중화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불맛까지 더해주고요. 여수에서 당일 가져온 신선한 해산물까지 듬뿍.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완성입니다. 부모님이 저기 공군 거금도라는 섬에서 직접 농사를 지신 고춧가루로 이렇게 짬뽕을 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풍 고춧가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김치라든지 뭐라든지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고추는 아무래도 좀 달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고춧가루가 다른 고춧가루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아마 이 맛이 안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짬뽕 국물이 이제 또 한우 사고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짬뽕 고춧가루랑 배합해서 끓이긴 하는데 지금 오시는 손님분들도 다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맛도 개운하고 먹고 나면은 좀 속이 편안하다고. 부모님이 해주신 그 고추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고추씨 기름도 만들어내고 파기름도 만들어내가지고 되게 그 원재료 자체가 좋으니까 이렇게 좋은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재료를 듬뿍 담아낸 그 맛 안 보고 갈 수 없겠죠. 와, 짜장이 짬뽕 같아. 얼큰한 고추향이 있어가지고 보통 약간 얼큰한 짜장 생각하면 사천짜장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거랑 또 다른 매력. 야, 이 기름진 느낌이 매콤한 그 고추가 들어가다 보니까 확 잡아 들어가는 느낌. 오, 개운한데요?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자랑하는 돌문어 짬뽕. 은은한 감칠맛이 나는 해산물의 시원함과 고추의 칼칼함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와, 옷이 번쩍 드네. 진짜 기분 좋게 맵다는 맛을 오늘 제대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
입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쫄깃한 면발, 먹을수록 중독되는데요. 칼칼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의 완벽한 삼박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다른 손님도 지금 되게 먹는 내내 다 기분 좋아지는 표정들이에요. 먹을수록 느껴지는 깊고 진한 맛에 누구도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는데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불맛과 약간 칼칼한 그 매운맛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옵니다. 여기 짬뽕은 되게 달달한 매운맛이어서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맛있네요. 입맛에 좀 맛. 너무 맛있네요. 이야, 이거 진짜 매콤한데 맛있어. 이거 물건인데.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지칠 땐 매운맛 앞으로. 화끈한 매운맛으로 땀 한 번 시원하게 흘리면 스트레스와는 이제 안녕. 오늘은 자꾸만 멈출 수 없는 그 맛, 매운맛에 퐁당 빠져보시는 건 어떠세요?